대한민국의 수출, 와, 진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1년 누적 수출액 전망이 말입니다. 6,4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400억 달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길입니다. 1956년 이후에 66년 만에 최고액입니다. 대한민국은 1956년부터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거든요. 1956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었죠. 이 정도 수치는요, 여러분, 지난 2018년인가요? 2018년에 6,049억 달러를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12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을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얼마나 때려잡았습니까? 그야말로 기업은 없어져야 될 존재처럼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기업을 보세요. 기업에 내려진 징벌적인 규제들 말입니다.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당장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말입니다. 최저임금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진짜 힘들어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좋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좀 더 내려가서는 영세기업이나 좀 더 내려가서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최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다가 주 52시간제는 지금 현재 기업마다 다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얼마나 어려우면 주 52시간제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대선 주자 입에서 주 52시간제를 폐지하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금은 또 얼마나 올렸어요? 세금은 지금 25%에 지방세 2.5%를 포함하면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가 27.5%입니다. 27.5%.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죠. 여기다가 기업은 준조세라고 내야 됩니다. 준조세가 한두 개입니까? 8대 기금이라고 이야기하나요? 8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4대 사회보험은 지금 내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내잖아요. 국민연금 빼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이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하고 같이 내는 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그것도 준조세 폭탄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요. 기업이 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최고 세율은요. 30%가 넘습니다. 30%가. 그러니 기업은 적폐세력이나 다름없었죠. 어디 그뿐입니까? 노사관계법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노사관계법은요. 기업에서 해고가 됐더라도 그 해당 기업 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를 아무렇게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고된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서 휘젓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요. 사업장 안에서 파업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제철에서는요. 공장을 통제하는 컨트롤 센터를 점유해서 파업을 했을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노사관계법이 노동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징벌적 어떤 손해배상은 또 어떻고요? 이게 손해배상 잘못하면 기업이 잘못하면요.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세금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해야죠. 기업이 잘못하면. 그렇지만 징벌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잖아요. 징벌적. 마지막으로 크게 하나 충격을 더 준 게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만약에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말입니다. 이 경우에 책임의 유무 따져야 되겠지만 이게 형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입니다. 1년 이상 징역.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1년 이상 징역에다가 개인한테는 5억 이하 벌금, 법인한테는 10억 이하 벌금이에요.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안전대책을 잘못 세워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그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중소기업은. 아니 대표자가 구속이 되고 벌금을 최고세액으로 냈을 때 개인 5억, 법인 10억이면 문 닫아야죠. 이런 상태,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수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나다.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력은 10년밖에 못 가지만 권력 금력이라고 해요. 금력. 금력은 더 많이 간다. 뭐 이 말이 저는 생각이 날 정도로 기업들은요. 안 망하려고 발부둥을 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8.9%까지 올라갈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는요. 세계 자동차 수출 5위, 5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9월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7.8%보다가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LNG 선박 있죠. 액화 천연가스 선박은 67척 중에 62척을 우리가 수주할 정도로 93%입니다. 93%의 수주율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글로벌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컴퓨터의 고속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SSD. SSD. 이게 전 세계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솔리드 스테로이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SSD가. OLED는 어떻습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여러분들이 살려고 발부둥을 친 결과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 엄청 많이 늘어놓잖아요. 마치 자기나 한 것처럼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 되게 쉽게 하잖아요. 이 수출에 대해서만은요. 기사를 보면 숟가락을 별로 못 얹어요. 워낙 기업을 조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참 우리 기업인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제목을 달은 겁니다. 수출이 느낌표가 하나 붙었고 수출이 물음표가 하나 붙은 것은요. 앞에 느낌표는 대단하다는 세상에 이런 일이 대단하다. 이런 의미의 느낌표였고요. 뒤에 물음표는요. 정부가 또 숟가락 하나 더 얻는가. 문재인 정부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물음표를 제가 썼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은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수출은 일취월장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기업인들 진짜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온갖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우리는 버텨냈고 그 버팀에서 물론 이겨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년 가서 계속 좋아질 거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년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출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수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수출 단가가. 수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좋아진 거지. 물량이 이만큼 늘어났느냐? 물론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찔끔찔끔 늘어났고요. 단가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2월만 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면 수출이 20.4%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수출 단가가 늘어난 겁니다. 수입도 보세요. 42.3% 굉장히 많이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무역 적자가 29억 5천만 달러입니다. 물론 12월은요. 12월에가 밀어내기 많이 합니다. 밀어내기에서 12월에 적자 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12월은.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위험해집니다. 내년부터는 위험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수출 단가가 좋을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소비 패턴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 예. 쉽게 말하면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감안돼야 될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올해 수출은 내년의 수출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진짜 잘했지만 기업인들이 굉장히 잘했지만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간 영향도 크다. 이 말까지 저는 보태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기업이니까 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